자, 오늘은 제가 경매로 좀 남들보다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런 방법들 뭐 소개해드린 거 있죠. 예를 들면 감정 자체가 평가사들도 놓칠 만한 그런 신권 물건들을 찾아보는 거예요.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신권에서 찾아보면 시세보다 싼 물건들이 꽤나 종종 나오더라. 그러니까 부지런해야겠죠. 미리 남들이 떨어지면 쳐다보는 걸 나는 떨어지기도 전부터 알아보는 거니까 남들보다 발품을 조금만 더 팔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신권 물건에 있다. 이런 말씀드렸는데, 이거의 논리를 똑같이 적용해보면 남들을 안 볼 때 보면 돈을 번다, 이 부분이 있잖아요.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미납 물건이 있어요. 미납 물건. 분명히 낙찰이 됐습니다. 누군가 낙찰이 돼서 가져갔는데 이거를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안 내요. 50억짜리를 낙찰받아서 가져갔는데 돈을 안 내. 그러면 계약금이 10%니까 5억이 날라간 거예요. 야, 무슨 일이 있었길래 5억을 날렸을까?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. 우리가 만약에 50%만 대출받았다고 쳐도 자기 자본 25억 들어갈 거 중에 5억이 날라가면 상당한 돈이거든요. 근데 또 전회차 미납이면 그 다음 경매 때는 보통 보증금을 2배로 올립니다. 그러면 50억짜리 건물이었는데 보증금이 5억이 아니라 뭐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보증금은 2배로 됐고 전회차 사람은 안 됐어. 그 돈을 다 손해를 봤어. 그러면 사람이 무서워져요. 이거 이상하다, 하지 말까? 하고 아무도 돈을 안 냅니다. 다들 이 경매를 관심 없어요. 이거 뭔가 이상한가 보다. 근데 한 번 더 떨어지잖아요. 반값이 되면 또 관심이 생겨요.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지? 야, 이 가격이라고?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. 조사를 잔뜩 합니다. 조사를 잔뜩 하고 나면 야, 이거 이렇게 쌀 물건이 아니네 하고 너도 나도 들어와서 전 회차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요. 비싸게 낙찰이 됩니다. 그럼 전 회차에 사는 게 훨씬 쌌겠죠?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물건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사례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. 자, 물건을 몇 개 한번 봐보겠습니다. 자, 이거 주안역 있는데 대지가 하나 나왔던 거예요. 처음에 바로 팔려요. 한 번 떨어졌을 때 바로 팔려서 매각이 됐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이 6명이나 달라붙어서 1등을 했는데도 돈을 안 냅니다. 왜 안 냈을까요? 이유를 알 수가 없죠.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유찰이 됩니다.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나왔는데, 근데 이때 사람들의 심리는 야, 저 물건 수상하다, 이상하다, 무섭다 해가지고 유찰이 된 거죠. 그래서 다시 한번 떨어지니까 그럼 심리가 어떻게 돼요? 사람들이 마구마구 달려들어요. 그래서 전회차 최저가보다 더 비싼 3억 8,700만원, 이 낙찰이 됐습니다. 이럴 바에 전회차 최저가에 들어갔으면 됐겠죠?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만도 벌써 한 2천만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. 2,300만원이 어디예요? 지금 연봉 2,300만원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하나에서만도 연봉이 차이가 나고 5억 2천만원짜리를 3억 8천에 샀으니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제 논리는 이해가 가시죠? 자, 신권 경매를 많이 쳐다봐야 되고, 또는 그 전에 매각이 됐는데 유찰이 된 거. 그럼 이제 이게 왜 미납됐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? 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우선은 경매를 좀 배우셔서 요 권리 분석, 이유는 별게 없어요.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는 첫 번째 권리 분석. 권리 분석이 잘못되신 분들은 못 모르고 야, 이 땅 싸다, 이 건물 싸다, 이 아파트 싸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정말 공부는 너무 귀찮고 그냥 대충 하는 거야, 인생 가는 거지,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권리 분석이 잘못된 경우, 이 경우는 여러분들 경매 조금만 배우시면 권리 분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자, 두 번째로는 대출. 이게 훨씬 많습니다. 대출에 대한 계획이 막연하셨던 분들, 그냥 카더라로 야, 요새 경매는 대출이 90% 나온대, 그래서 아무거나 다 그렇게 나오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대출이 생각만큼 안 나올 때, 그래서 미리미리 연락을 해보시면 돼요. 자, 권리 분석 문제는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 경매 조금만 배우면 아실 수 있다고 했어요. 두 번째로는 대출은 대출 상담사들한테 전화하는 게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막 전화 돌리는 게 어렵다고 해요. 사회 현상이라고 합니다. 어플이나 이런 거 비대면 이런 게 아니면 어렵다고 하는데, 요새 대출 상담사님들도 카톡 상담도 해주시니까 상담사님들한테 최대한 물어봐서 대출 어느 정도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면 문제 없겠죠? 자, 세 번째로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어요.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잖아요. 토지고 건축 허가난 건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건축 허가건이 있기 때문에 허가건이 살아있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마 허가건 때문에 포기했거나, 아마도 권리는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대출이거나 허가건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왔거나 이런 이유들로 안 나왔을 거예요. 그러면 이 부분만 잘 짚어서 우선 허가건을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해서, 허가건이 있어도 나중에 주기만 다 상관없거든요. 그리고 은행이 그걸 빌미로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면 설득을 또 잘하면 은행에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철저히 조사하고 한다면 여기서도 돈을 벌었겠죠. 비슷한 케이스 몇 개 더 볼까요? 자, 요거는 어제 있던 건인데, 아까 건 오늘 건이고, 이제 방송이 며칠 있다 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기준으로는 이건 이제 어제 건입니다. 별내에 있던 상가인데 이것도 역시 3억 8천의 감정을 받았어요. 근데 시작부터 누가 4억 1천만 원에 매각을 했죠. 요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이 사람은 판단했을 겁니다. 그랬는데 미납을 해요. 그러니까 다시 3억 8천에 나왔다가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져서
무려 1억 8,600만 원까지 떨어져요. 4억에 낙찰받은 걸 1억 8,600만 원까지 됐겠죠. 그 다음에 이게 3억 1천만 원에 매각이 됩니다. 그럼 전회차에 있는 2억 6,600 최저가에 받았으면 벌써 가격이 5천만 원은 세이브할 수 있었잖아요. 근데 그 5천만 원을 날리고 더 비싸게 받은 거예요. 왜냐면 심리적으로 너무 떨어졌다 해서 봤을 때는 경쟁이 치열해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건도 마찬가지죠. 이것도 아마 대출 문제였거나 처음에 4억에 받으신 분이 아마 상권 조사를 잘못했거나 시세 조사를 뭐 그랬을 확률이 있어요. 그리고 이것도 뭐 권리상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바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고 있는 미납건이라서 수상할 때 그때 빡세게 조사하고 그때 들어가면 남들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. 2천만 원 아꼈다, 5천만 원 아꼈다 하니까 좀 가벼워 보이시죠? 그럼 좀 더 다른 물건 볼까요? 자, 이거는 성북동, 우리 회장님들 동네죠. 서울의 회장님들 동네에 뭐뭐 있죠? 성북동, 평창동, 한남동 뭐 이런 데 있죠. 회장님들 동네에 우리가 꿈에 그리는 서울 한복판에 마당 딸리고 토지만 270평이에요. 270평이면 굉장히 큽니다. 토지만 270평에 이제 건물만 156평짜리. 이제 감정은 50억이고요. 이 정도가 감정가가 제가 봤을 땐 맞다고 생각해요. 이 성북동에서 이 정도 가격은 한다고 생각을 되고, 그 다음에 이게 40억까지 떨어졌다가 45억 5천만 원에 매각이 됩니다. 근데 또 미납했죠. 왜 미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납으로 인해서 40억, 32억 계속 떨어져서 지금 25억 8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어요. 지금 25억 8천만 원이면 아마도 전회차 넘길 겁니다.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은 솔직히 거저거든요. 제가 봤을 때 이게 50억이 맞아요. 맞는데 지금 25억이잖아요. 그럼 다음에 누가 들어올 때 1등 하고 싶은데 전회차 최저가보다 높였을 거래요. 그러면 이것도 전회차에 요 32억 할 때 들어갔으면 가장 좋았겠죠.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권리는 뭐 딱히 이것도 어려울 게 없고요.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고가주택이죠. 대출 못 짚어본 사람이 받았는데 막상 이제 대출 안 나온다 그러니까 포기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요거 뒤에 보면은 여기 지금 정릉 있잖아요. 요 정릉 때문에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 한 요만큼이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. 여기 북악 스카이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쪽이 더 메인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도 지금 가격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. 받을 수 있는 자리고 길상사 아시죠? 길상사. 그 왜 백석 시인 그 요정 옛날에 요정하던 자리인데 그 백석 시인의 연인이었던 분이 1,000억이 그 사람 시 한 줄만 못해 뭐 이렇게 좀 낭만적인 스토리로 유명하죠. 그리고 이제 그 무소유의 법정 스님한테 기부했던 이 자리가 아닌가? 여기 있네요. 엉뚱한데 화면이 멀리 있어가지고 길상사. 그 다음에 아무튼 자리가 여기에요. 여기고 향도 좋습니다. 향도 정남향이고 너무 좋아요. 너무 좋고 근데 이것도 역시나 지금 요 정릉 때문에 요만큼이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걸쳐 있거든요. 걸쳐 있다 하더라도 이제 뭐 보통 건축상에 그 높이 제한 같은 게 좀 있어요. 근데 그거 다 맞춰서 여기 지은 동네고요. 건물이 이제 저게 50억이어도 땅값이 거의 다고 한 건물은 2억인가? 잠시만요. 우리가 건물 값어치는 2억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. 2억도 안 돼요. 1억 9천만 원. 그러니까 건물 가치는 거의 없어요. 그냥 뭐 킹김에 한번 사진이나 볼까요? 자, 이렇게 생겼고, 자, 정원이 꽤 넓고요. 차고지 있고, 여기 보통 여기 출입문이고 이런 데로 차가 들어가죠. 그리고 이제 좀 너저분해요. 그리고 이렇게 지하실 같은데 지금 곰팡이 쓸고 좀 안 좋죠. 리모델링은 해야 된다.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완전히 해야 될 거다.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고 건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허가적인 부분도 리모델링으로 하면 뭐 아무것도 걸릴 게 없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예 뭐 부시고 다시 짓는다든가 할 때도 어려울 거 없어요. 요 평창동이나 뭐 성북동이나 요 근처에 가면 요 동네 그 건축만 해주는 건축사분들 계시거든요. 그분들 찾아가서 뭐 돈도 따로 안 받으세요. 제가 여기 부시고 다시 짓는데 문제 있을까요?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딱히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요. 이 동네에서 이 가격이면 충분히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에 어떤 사람이 아마도 대출 문제나 그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문제로 포기한 거를 돈이 너무 많아서 나 문화재 보호구역 때문에 그거 좀 골치 아프면 싫은데 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.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면 뭐 못하는 거 아니야 해서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보기엔 대출 때문에 아마 포기했을 건데 지금 이것도 전회차의 최저가를 넘겨서 아마 낙찰할 때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매로 싸게 사는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. 여러분들이 경매가 돈 안 된다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내가 꾸준히 좋은 물건들을 잘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다 보면 처음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임장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점 빨라지거든요. 점점 빨라지니까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돈 벌 그런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이다. 그 다음에 아까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인 리모델링 한 다음에 50억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충분히. 그렇게 되면 거기서만도 한 20억은 남잖아요.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.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제 전회차 미납 사건이
기회가 있다. 남들이 안 볼 때 우리가 투자하자. 대신 남들이 미납한 이유를 빡세게 조사를 하고, 빡세게 조사했으니까 나한테는 더 좋겠죠. 더 안전하고. 생각해보면 반대로 더 안전한 거예요. 안전하다고 대충 조사하고 들어갔다가 사고 당하느니 저거 뭔가 찜찜한 데에서 더 빡세게 조사를 한다면 더 안전하겠죠, 저한테. 네. 그리고 나서 최소 연봉 이상, 또 많게는 뭐 몇 억, 몇십억 이렇게 벌 수 있다면 할만하지 않나요? 근자필성. 근면한 사람은 뭘 하든 성공한다. 열심히 찾아본다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